솔직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BBC 본사의 이메일에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전송된 영상과 사진들을 보고 저는 서울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그레이, 영국 BBC의 특파원이에요. 제가 서울에 발령받은 지 이제 2달 정도 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한국의 겨울 날씨에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눈폭탄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일 아침, 눈이 퍼붓는 하늘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웠죠. 그러나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의 폭설이 내리면 도시 전체가 멈춰버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자란 런던에서는 겨우 OCM만 내려도 모든 대중교통이 정지하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곤 했거든요. 저는 즉시 코트를 걸치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서울이 어떻게 이 엄청난 폭설에 대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기사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코트를 여미고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로 나섰어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제설 차량들이 도로를 오가며 빠르게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차량들 사이에는 반짝이는 LED 조명이 달려 있어 작업 상황이 한눈에 보였죠. 주변 도로에는 이미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일상처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더 흥미로웠던 건 길가에 설치된 전광판이었어요. 전광판에는 현재 제설 진행 중 서초구 반포대로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다음 작업 지역과 예상 작업 완료 시간이 함께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멈춰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었어요. 이런 제설 시스템, 평소에도 흔히 볼 수 있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 제설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설 차량들이 어디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든요. 덕분에 도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관심이 더 커진 저는 곧장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 제설관제센터를 찾아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대형 화면에 서울 전역의 도로 상황과 제설 차량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제게 서울이 이번 폭설에 도입한 최신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시스템은 GPS와 센서를 활용해 각 제설 차량의 위치와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덕분에 자치구 간 소통 없이도 전체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그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 한쪽에 빨간 경고 표시가 떴어요. 작업 차량이 한 지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센터의 운영자가 몇 번의 클릭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제설 차량에 새 작업 경로를 할당하고 곧바로 작업이 재개되었죠. 서울시의 효율적인 대응은 눈에 띌 정도였어요. 제설 작업은 단순히 도로를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그 자체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관제센터의 화면과 작업하는 사람들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수준의 효율성과 기술은 서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눈 덮인 서울의 거리를 찍으며 취재를 이어가던 중 도로 옆에서 작업 중인 제설차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설차는 제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도로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죠. 얼핏 보면 익숙한 염화칼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좀 달랐어요. 차에서 작업을 돕던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저건 일반 염화칼슘인가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폭설에는 기존 염화칼슘 대신 습염식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액체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 만든 겁니다. 습염식 제설제라니 흥미로웠어요. 제설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얇은 액체가 도로에 고르게 퍼져 있었고
눈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 보였거든요. 관계자는 습염식 제설제가 가지는 장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고체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차량과 도로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위험이 컸습니다. 습염식 제설제는 도로에 잘 달라붙어 효과를 오래 유지하면서도 부식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무엇보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약 30%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에요. 그는 한강 다리와 지하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주요 구간에서 이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다리처럼 중요한 구조물은 부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나온 다리와 주요 도로가 유난히 깨끗하고 눈이 빨리 녹았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또한 습염식 제설제가 물처럼 흐르지 않고 도로에 고르게 퍼져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작업 차량이 이동하며 습염제를 뿌리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한 차가 작업을 마치고 바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검토하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정말 효율성을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가는 도시 같아.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던 중, 저는 서울시 제설관리 관계자로부터 선제적 제설제 살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눈이 내린 후의 대응이 아니라 폭설이 내리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폭설 예보가 있을 때 출근 시간 전에 그리고 퇴근 시간 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관계자는 화면에 띄운 서울시의 교통지도와 보안 카메라 영상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해안 지역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보안 카메라로 확인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요. 이를 통해 주요 도로의 결빙을 방지할 수 있죠. 그는 화면 속에서 서해안을 촬영 중인 보안 카메라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이미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걸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제설 작업 시작의 신호로 삼는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스크린을 확대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눈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는 보통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요 도로에 미리 제설제를 살포해서 출근길 혼잡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결빙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스템은 서해에서 관측된 강설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도로의 작업 명령을 전송했어요. 제설 차량이 실시간으로 동원되어 주요 구간의 선제적 살포를 시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에 이뤄졌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제설 차량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길 위를 빠르게 이동했고 살포된 제설제는 눈이 닿기 전에 이미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시민들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이런 제설 작업 덕분에 오늘도 늦지 않게 회사에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날씨와 싸우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울은 날씨를 예측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치밀한 계획과 기술력을 갖춘 도시였죠. 기록적인 폭설이 남긴 눈더미는 주 도로와 대형 다리뿐 아니라 공원과 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조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을 취재하던 중 눈 위를 유유히 달리는 소형 제설 기계를 보게 되었죠. 이 작은 기계는 마치 잔디 깎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그 기능은 엄청났어요. 눈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뒤에서는 제설제를 살포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만들었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자는
제게 소형 제설 기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공간이라 눈이 쌓이면 보행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폭설 대응을 위해 서울시에서 소형 제설기계 117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큰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보행로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죠. 저는 그 기계를 따라가며 작업 장면을 촬영했어요. 제설 기계가 지나가자 눈밭처럼 보였던 산책로가 다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계의 작동 속도였어요. 한 사람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산책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어 작업구역을 둘러보던 중 이면도로에서 또 다른 작업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더 큰 소형 제설 기계들이 도로를 오가며 작업 중이었어요. 주민 몇 명은 직접 삽을 들고 작업을 돕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중교통은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제가 목격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자마자 도입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강화 대책은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시켰죠.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는 버스에 몸을 싣고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폭설이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정시에 도착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놀라운 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예상보다 훨씬 덜하다는 점이었죠. 제가 버스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폭설이 오면 보통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나요? 그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하거든요. 막차 시간도 탄력적으로 늘리고요. 시민들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출근길의 인파로 북적였지만 상황은 꽤 안정적이었어요. 역무원이 플랫폼에 서서 질서 있게 승객들을 안내했고 지하철이 거의 34분 간격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폭설에 대응한 지하철 운영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눈이 올 때는 특히 승강장과 계단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합니다. 또한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혼잡한 시간대에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저는 그날 밤 막차 시간이 30분 연장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일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늦게까지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플랫폼은 비교적 한산해 보였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민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눈이 쌓인 거리 위에서 약간 젖은 신발을 털며 말했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폭설 땐 출근길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버스와 지하철이 잘 돌아가니까 큰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면도로 작업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묻자 현장의 작업 책임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이면도로와 보도 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각 구역 담당자가 소형 제설 기계를 활용해 빠르게 작업을 완료합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543대의 소형 제설 기계를 배치했고 이 시스템 덕분에 주요 도로뿐 아니라 작은 골목길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걷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눈이 금방 치워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안 했으면 오늘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 날 뻔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서울이 왜 시민 중심의 도시라고 불리는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작은 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도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폭설이 서울을 뒤덮었던 그날,
제 카메라에 담긴 모든 장면은 도시의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공항철도와 주요 도로, 공원과 이면도로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날의 교통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폭설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가 단 10건에 그쳤으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길 사고는 매년 겨울철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스마트 제설 시스템과 체계적인 대처에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과 소형 기계를 실시간으로 운용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스마트 시스템은 도로 위를 안전하게 유지했어요. 폭설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뿌리는 전략도 시민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하고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한 덕분에 혼잡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설과 교통의 조화는 서울을 마비 상태로부터 완벽히 지켜낸 거죠. 시청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인터뷰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런 도시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이번 폭설 대응이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들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실천의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길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다시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록적인 폭설을 이겨낸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협력과 기술, 그리고 시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매일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끄고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폭설이라는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곳곳에 녹아든 첨단 기술과 관리 체계로 얼마나 완벽히 움직이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죠. 눈이 녹아 물웅덩이가 된 도로를 지나 저는 한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간식을 사며 계산대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간단히 카드 한 장만 가져다 대고 결제를 마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로움 없이 단 몇 초 만에 끝났어요.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뿐 아니라 버스의 현재 위치와 탑승 가능한 빈자리를까지 표시하고 있었죠. 시민들은 이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노선에 맞춰 이동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기술과 배려의 조화는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정보를 확인하며 더 편리한 열차를 선택하고 있었죠. 또한 이번 폭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돌아가던 배달 서비스는 서울의 기술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음식과 생필품은 폭설 속에서도 제때 도착했어요. 배달원들의 이동 경로는 GPS로 실시간 관리되었고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스마트폰을 들어 서울의 교통과 배달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가 갈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이 순식간에 계산되었죠.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스마트 기술로 시민의 일상을 완벽히 지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록적인 폭설을 이겨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배려가 조화를 이루며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곳이었죠. 저는 그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다시 한번 서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눈 덮인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단순히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협력이라는 또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동네 이면도로에서 저는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 몇몇이 함께 삽을 들고 나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설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스스로 정리하며 서로 도왔다고 했죠. 제설 차량이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정리했지만 작은 골목길은 우리가 챙겨야죠.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하며 눈 덮인 길 위에 다시 보도 블록이 드러나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도시 전체의 안전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길가에서 넘어질 뻔한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와도 함께 돕는 사람이 많아 다행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한강 다리 위로 올라섰을 때 작업 중인 한 제설차 기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죠.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복구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었죠. 그의 말처럼 서울은 폭설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제설 시스템, 이를 뒷받침하는 대중교통과 스마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눈을 치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과 인프라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선 곳이었습니다. 길 위를 걸으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단지 기술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폭설이 지나간 서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서울의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새로운 주제를 취재하기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유주거 공간을 방문했죠. 건물의 외관은 평범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고 아늑한 라운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작은 요가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을 둘러보며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돕는 장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만 이런 공용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만나며 교류할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는 이어서 공유주거 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취미를 나누는 모임부터 요리 클래스까지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후 저는 또 다른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소형 주택단지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수납 공간과 조리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입주자는 웃으며 말했죠. 이곳은 혼자 살기 편리할 뿐 아니라 관리비도 저렴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근처에 있는 1인 가구 전용 세탁실과 공용 주방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은 1인 가구의 증가를 단순히 통계적인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공유 주거 공간부터 맞춤형 배달 서비스, 그리고 1인 전용 레스토랑까지 서울은 개인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사람들 간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지 기술과 인프라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도시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는 공유 주택과 공유 주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가 단순히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공유주택의 거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같이 만든 음식이 놓여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입주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혼자 사는 자유로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좋아요. 저는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각자 다른 직업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방을 함께 사용하고 청소를 분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죠. 매주 열리는 공유 요리 모임과 분기별로 진행되는 집 꾸미기 프로젝트 같은 커뮤니티 활동은 그들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공유 주방이었어요. 이곳은 동네의 여러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각자 요리하면서도 서로의 요리를 맛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살다 보면 큰 요리는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여기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요리도 즐겁고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요. 서울은 1인 가구가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의미하지 않았죠. 이곳에서의 삶은 선택의 자유와 함께 따뜻한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도시 관리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이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1인 가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너무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교통, 배달,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에 통합되어 있었죠. 출근길에 지하철 앱을 켜면 내가 타야 할 열차의 도착 시간은 물론 승강장의 혼잡도까지 알려줍니다. 플랫폼에 서 있으면 대형 스크린이 다음 열차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고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한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내릴 사람 먼저라는 기본 규칙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탈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은 시민 의식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잠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자동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니 단 몇 초 만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고객과 점원이 서로 웃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편리함 속에서도 사람 간의 따뜻한 소통이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배달 시스템은 서울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배달 기사들은 GPS로 관리되는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배달앱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 음식점을 방문해 배달 대행 서비스와 고객의 신뢰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린 배달이 늦어질 때마다 앱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상황을 알려줘요. 이런 세심함이 신뢰로 이어지죠. 그의 말처럼 기술은 단지 편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의 중심지였지만 그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배려의 조화, 시민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버스 정류장, 편의점, 그리고 배달 서비스까지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이미 구현하고 있었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기술로 움직이는 기계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 덕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시민의식, 그리고 도시 관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서울은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폭설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술은 이를 뒷받침하며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했습니다. 제설 작업과 대중교통 강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생활의 디지털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까지 이 도시는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계층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기록적인 눈이 내렸던 도로 위를 달리는 제설차,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는 지하철, 미소를 잃지 않고 길을 정리하던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단순히 폭설을 견딘 서울의 기록을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이야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위기를 관리하는 도시가 아니군요. 위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도시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시 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곳은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따뜻한 협력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곳이었죠.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서서 눈에 덮였던 도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와 시민, 그리고 기술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록적인 폭설을 이겨낸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모든 도시에 영감을 줄 미래 도시의 모델이자 사람들이 협력하고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작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이곳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따뜻한 도시. 서울은 제가 만난 어떤 도시보다도 진보적이었고 동시에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잊지 못할 것이며 이곳에서 배운 것을 제 고향으로 돌아가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을 보여준 본보기였습니다. 서울의 특별함이 느껴지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